네, 빨갱이 지목 하나. 김용민 의원이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. 최강욱 의원 징계 이후에 생각보다 파장이 거센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그 파장의 방향이 이 민주당도 국민의힘 못지않게 굉장히 후폭풍이 지금 일고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건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부적절한 방향으로 후폭풍이 인다는 거예요. 즉, 김용민 의원은 지금 철험회의 한 소속원입니다. 그러면 철험회에 같이 있었던 그 최강욱 의원과 관련된 징계를 보호해주거나 혹은 방어해주기 위해서 표현이 빨갱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을 했거든요. 그런데 그렇다면 빨갱이로 몰아가는 어떤 대상은 누굴까요?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안에 그러니까 줌으로 그 법사위 관련된 그런 의원들이 지금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? 네. 그런데 그 발언을 들었던 여성 보좌관들이 이건 진짜 성적 수치심을 여기게끔 만드는 발언이었다는 증언을 했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. 예. 그럼 빨갱이로 몰아간다라는 건 결국은 자당의 여성 보좌관을 지칭할 수밖에 없어요. 저는 진짜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성적 수치심을 진짜 느꼈다고 해서 증언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. 자당의 보좌관인데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는 마치 앞으로도 그러니까 성희롱과 관련된 어떤 부분에 가해자들을 그런 식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점점 늪으로 빠져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리 그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려고 했더라도 그런 식의 표현으로서 몰아가는 거, 그야말로 그렇게 몰아가는 거야말로 저는 2차 가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예. 최강욱 의원이 손흥민이라서 그런 거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? 어느 의원의 그 표현에 따르면? 네, 뭐 자막에 안민석 따르면 의원이죠. 안민석 의원이라고 나오네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손흥민 팬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대한민국 2천만 명이라고 하면은 손흥민과 최강욱 의원을 좋아하는 몇 명을 빼놓고는 다 안티로 돌리는 발언이다 이런 네.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골게터, 뭐 골 결정력을 얘기를 하자면은 아주 죄송한 얘기지만은 법무장관 청문회 때 한국 3M 해가지고 실력이 이제 드러났잖아요. 골 결정력이 없음이 드러났잖아요. 근데 손흥민하고 비교를 하는 게 적절한지 일단 의문입니다. 예. 게다가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그 국민의힘하고 잘 싸울 윤석열 정부랑 잘 싸울 전사를 하는 거잖아요. 네, 네. 민주당이 지금 지방선거하고 대선에서 진 이유가 이를테면은 잘 못 싸워서 졌나요? 저쪽 정당하고 반대 정당하고. 그러니까 내부에 성찰이 없고 뭐 여러 가지 패인이 있습니다만은 그 패인 중에 하나가 내부 온정주의 그리고 자기 성찰 이런 게 없어서 졌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잖아요.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내부 총질론의 연장선상이에요. 우리 잘 지금 싸우게 해야 되니까 내부 총질하지 말아라는 건데 이게 아까 전에 김용민 의원의 발언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러니까 빨갱이로 몰아가지 말고 내부 총질하지 말라라는 다른 표현이거든요. 다 예. 똑같은 맥락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거고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거예요. 말씀을 이종근 평론가께서 하셨지만은 당내에 있는 보좌진들을 그 민주당 보좌진들을 용공 조작의 주범으로 지금 말하는 거 김용민 의원의 말이거든요. 색깔론의 피해자였던 시절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함부로 꺼내도 되는 겁니까?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봅니다. 네. 앞서서 뭐 늪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최강욱 의원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살려면 이른바 철험회가 해체해야 된다 이런 또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. 김남국 의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. 철험회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뭐 철험회가 개파 정치나 어떤 특정한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거나 그 지지층을 이용해서 정치나 의정활동을 하진 않았거든요. 팬덤에 취한 건 오히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. 본인은 본인 팬덤에 취해가지고 막 춤추면서 남한테는 팬덤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굉장히 모순적인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말하는 걸 보면 이준석 당대표보다 훨씬 더 발언이 굉장히 좀 아집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최고위원이나 당대표 출마를 해서 당원들과 좀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
누구 보고 최고위원 출마라는 얘기였죠? 그러니까 철험에 출신 누구든. 박지원. 아니요, 박지원 전 아, 비대위원장이 네, 잘 본인의 들었습니다. 주장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당원들의 평가를 받아봐라.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신 나와봤자 떨어질 거다라는 거를 저는 우회적으로 말한 거라고 봐요. 한마디로 예. 광범위한 지지를 못 받고 예. 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제 뭐 막춤을 추고 있다. 저는 이제 그 옆에서 그때 당시 듣고 있었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. 이게 이거를 아, 옆에 계셨습니까? 아니 그날은 이제 전화 통화기는 했는데 아, 네. 바로 이제 근처에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일부에서는 막춤이라고 얘기를 또 잘못해 막 춤추고 있다는데 네. 막춤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도 저기 막하고 춤 사이에 이게 뛰어야 네. 됩니다. 예, 막 춤추면서입니다. 예. 네. 막- 들으신 게 맞는 거죠? 예, 막 춤추는 게 맞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예. 막춤이라고 예, 띄어읽기가 이렇게, 굉장히 예, 중요한 건데 저희가. 얘기를 한 예. 건데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팬덤이 그렇게 많나요? 저는 본 적이 없어요. 사실은 이제 팬덤 정치에 대한 평가는 뒤로 하고라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팬덤이 그렇게 열렬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위해서 철험의 의원들한테 문자 폭탄을 보내고 그런 분은 제가 한 분도 못 봤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과도하게 팬덤 정치를 같이 물타기 하려는 발언이 아닌가 뭐 그렇게 봅니다. 뭐 이런 평가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철험회가 좀 궁지에 몰리니까 약간 좀 무리한 주장들을 아까 제 앞에서 뭐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예. 철험회가 민주당의 몇 %고 또 철험회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몇 %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분위기를 접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철험의 목소리만 크게 들리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.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청문회가 5월 8일 날 있었어요.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추세를 보면 당 지지율의 추세를 보면 5월 9일부터 갤럽이나 리얼미터나 거의 다 5월 9일부터 확 벌어지고 있어요. 거기서부터 예. 출발하거든요.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도 참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. 지지율 네, 떨어지는데 네, 네. 그때 철험회가 어떤 그 느낌을 가졌냐면 민주당을 상징하는 의원들처럼 보였어요. 네, 네. 그러니까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보다 활동을 직접적으로 했고 그리고 그 표현, 그 수준 이런 것들이 참 악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민주당 그럼 철험회가 떠오르고 철험회 그러면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떠오르는 상황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지적에 다 동의는 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철험회가 반성은 좀 해야 된다. 즉 예. 검수완박을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. 그러니까 그 대선 지자마자 이것도 역시 철험회가 앞장서서 나선 것이고요. 또 청문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의 철험회 소속 의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. 이런 부분들을 일단 인정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개판은 아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 개판 아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공감해 줄 수 있지만 네. 아무런 어떤 성찰 없이 그야말로 왜 우리한테 이러니? 라는 반박만 한다면 저는 국민들이 그걸 철험회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예.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 들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시간에 못 들려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. 자,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듣고 두 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. 보시죠.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경찰에서 행안부로 그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를 해버린 거예요.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. 그리고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인사가 밖으로 유출이 되고 이것을 또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이렇게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은 이거는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면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. 그렇지 않으면 어이없는 과오다. 근데 좀 앞쪽에 좀 무게를 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. 네. 일단 저는 도어 스태핑 그러니까 약식 기자회견을 지금까지 하면서 이렇게 첫 번째 좀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거의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지금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어쨌든 인정을 한 겁니다.
인정했잖아요. 그러니까 공무원이 잘못했다거나 경찰 쪽에서 뭐 먼저 그 언론에 유출했다거나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정부잖아요. 예. 자신의 소속 공무원이고 자신의 그러니까 그 경찰입니다. 그렇다면 지금 과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. 공무원의 과오나 국기문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두 가지 다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거예요. 그렇지 않고 그냥 예. 이렇게 그 기자들의 질문에 답해서 흥분만 한다 이러면 예. 그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자세가 아니잖아요. 저는 이렇게 그 강도 높게 말씀하신 것만큼의 후속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. 여러 가지로 황당한 상황인 게 대통령도 좀 황당한 표정으로 나도 언론 기사 보고 알았다는 거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그 이종건 평론가님의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. 저거에 대해서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격앙돼서 말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전략적인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.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경찰이 통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쨌든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둬서 이 경찰이 멋대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예.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깔고 지금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더 목소리를 높인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